중동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흘 연속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의 상황 변화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는 소용돌이 속입니다. 무력 충돌이 중동 인근 국가들로 확산되고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에서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습니다. 정부는 사흘 연속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 총리는 교민과 파병부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단기 체류객들에 대한 귀국 안내와 영사 지원, 수송 대책 등을 지시했습니다. 또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에너지 수급 점검, 우리 선박 안전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각 부처는 상황 변화에 맞게 다시 한번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이런 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혹 이득을 보려 하는 가짜뉴스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 총리는 관계장관 회의에 이어 제외 공관장들과도 회의를 하고 현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동 13개국에 우리 국민 2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선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요. 두 기관의 역할을 조정한 설치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9개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6개로 한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됐습니다.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보안 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도 검토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선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시설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시행됐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이 10년 새 70%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특히 민간의 참여 방식도 자발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한옥, 농악 등 특색이 있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결안건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합니다. 복잡한 비자 체계를 단순화하고 발급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감소 충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의 이민 정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 인력 중심이던 톱티어 비자 대상이 넓어집니다. 작년 4월에 신설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8개 첨단 산업의 기업체 인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 기술 분야의 교수, 연구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을 육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 인력 비자, 이른바 K-코어 비자도 신설해 지역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농업 인력난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시범 도입되고 농업 분야에는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숙련 비자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체계도 대폭 단순화됩니다.
기업인과 고용인, 외국인이 비자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 체계를 산업별 유형에 따라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 AI 기반 심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자 발급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매월 노동 포털에 공개하는 임금 체불 관련 통계를 확대 발표합니다.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알아낸 숨은 체불에 대해서도 반기마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노동 포털에 공개하는 임금 체불 관련 지표를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절대값 중심의 지표 공개에서 벗어나 임금 체불률과 체불 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적 지표를 새로 공개합니다. 사법 처리 등 체불 사건의 처리 결과와 금품별, 업종별 체불 등 세부 현황도 발표합니다. 신설된 지표들은 올해 1월 집계한 결과부터 이달 초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불 발생, 청산 등 대책의 이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불 데이터를 선진화하여 체불 사건을 세밀하게 유형화하고 다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나눠 더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는 내년 3월 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체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해마다 중복 발표되는 금액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신고 외에 착수한 감독 결과와 노동자 전수조사를 통해 알아낸 숨은 체불에 대해서도 반기마다 공개합니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 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해 상담과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을 추진해 임금 체불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유아 무상교육 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5세만 지원하던 걸 4세까지 넓힌 건데요. 양육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둘러앉아 색종이 접기 놀이를 합니다. 이것도 접었구나, 동기가. 진짜 잘 접었다. 교실 한편에선 색색의 블록 쌓기 놀이가 한창입니다. 아이들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학습 자료와 놀이교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시작된 5세 무상교육 보육 지원 이후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이 줄면서 교육 환경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질적으로 좋은 현장 저희 찾아서 갈 수 있는 상태이고 교재를 사용할 때도 아이들이 그전 비용이 비싸서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그 비용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교육부는 기존 5세만 지원하던 무상교육 보육 대상을 이달부터 4세에서 5세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이 4세와 5세로 확대되면 지원 대상은 50만 3천여 명으로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산도 1,200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유아교육 보육 지원 확대는 국정과제에 따른 정책입니다. 정부는 3세에서 5세 무상교육 실현을 목표로 지원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지난해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인 2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이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고 의약품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액이 279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앞선 해보다 10.3% 늘며 4년 만에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화장품 수출 성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2.2% 늘었습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품질이 우수하고 또 가격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여기다가 K컬처가 인기를 끌고 있고 덩달아서 K뷰티까지 인기가 높아져서 이런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4억 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량을 늘린 게 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이 30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수출 활성화 지원에 지난해보다 3.5배 늘어난 2,338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급망 강화와 수출 규제 대응, 판로 다변화, 현지 거점 구축 등을 지원해 수출 불확실성을 극복할 계획입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바이오 헬스 산업이 반도체를 이어갈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릭 요거트. 제품마다 영양 성분과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과 가격은 4배 이상, 당류는 10배가량 차이가 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 시민 모임이 시중에 판매 중인 그릭 요거트 17개 제품의 영양 성분과 유산균 수, 안전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더 제거해 질감이 단단하고 맛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사 결과 100g당 단백질 함량이 최소 5.9g에서 최대 13.1g으로 제품 간 최대 2.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열량은 55.6kcal에서 199.7kcal로 3.6배 차이가 났고 무지방과 저지방 제품을 제외한 11개 제품의 지방 함량은 최대 4.1배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플레인 요거트보다 영양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요거트와 비교해 본 결과 평균 단백질 함량은 8.3g으로 일반 요거트 4.5g보다 1.8배 높았습니다. 지방 함량은 6.0g으로 일반 요거트 3.2g에 대비해서는 1.9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류 함량도 제품별 편차가 컸습니다. 100g당 최소 1.2g에서 최대 12.3g으로 최대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플레인 제품이라도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경우가 있어 원재료명 확인이 필요하고 꿀이나 과일청을 추가할 경우 당 섭취량은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꿀 약 10g 정도의 당류를 더 첨가해 섭취할 경우 하루 권고량의 약 23%까지 당류를 섭취할 수 있게 되어 그릭 요거트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당류 섭취량이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 수는 모든 제품이 농후 발효유 기준인 1g당 1억 마리 이상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안전성 검사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주요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 모두 적합했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농도를 좌우하는 고형분 함량은 최대 2.3배 차이가 났고 가격도 차이가 컸습니다. 100g당 826원에서 3,333원까지 최대 4배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고형분 함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가격이 비싼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그릭 요거트가 제품별로 영양 성분과 가격 차이 등이 큰 만큼 섭취 목적과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최근 5년간 봄철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약 2조 8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계절 중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건데요. 소방청이 봄철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3개월간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잦은 봄철에는 대형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5만 1,000여 건에 달합니다. 전체 화재의 26.9%를 차지하며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사계절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이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소방청은 전년 대비 화재 사망자 10%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에 돌입합니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화재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 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야간 시간대에 무각본 대피 훈련을 확대 실시하는 등 화재 안전망을 확충합니다. 숙박시설과 사우나,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는 불시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층 건축물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 건축물 전수조사도 이어갑니다.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화재 위험이 큰 우레탄 폼 작업이나 용접, 용단 작업 시에는 사전 신고제를 의무 운영하도록 조치합니다. 봄철 기후 특성을 고려한 화재 예방 활동도 진행합니다. 봄철이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 좀 더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보니까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산림 인근 주거 시설에 대한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화재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밖에도 소방청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주요 행사의 사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연장과 캠핑장 등 야외시설의 전기, 가스 사용 시설과 피난 통로 확보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569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훈장과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됐으며 영화감독 봉준호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경북 영천시에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첫 번째 학교인 영천교가 개교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는 잦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설립됐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 위치한 한민고를 제외하고는 전국 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군인 자녀 학교가 없었는데 국방부와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 협의, 현장 실사를 통해 경북 영천고와 경기 송담고, 강원 화천고를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했습니다. 경기 송담고는 2028년, 강원 화천고는 2030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데요. 국세청이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 대상 지역의 세무서에는 전용 신고 상담 창구가 설치됩니다. 이 상담 창구를 통해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중과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와 모바일 납부도 가능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되는데요.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번에 나눠 내는 분납제도가 지원됩니다. 만약 신고나 납부 방법이 헷갈린다면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위해 정보 신고는 2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3월에 미리 에어컨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비자원이 3월 한 달간 에어컨 사전 안전점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바른 에어컨 관리 방법을 각 기관 누리집에 안내하고 자가 점검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에어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 리모컨 건전지, 먼지 필터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필터 청소 교체와 배수 호스 점검도 잊어선 안 됩니다. 점검을 마친 뒤에는 에어컨을 20분 정도 시험 가동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작동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세대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먼저 중장년층에는 1:1 심리 상담과 모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요. 요리와 생활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자립 준비를 집중 지원하는데요. 돈관리법과 정리, 청소, 주거 관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활동, 영양교육이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은 물론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1인 가구는 지역 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농촌관광 가는 주간이 운영됐는데요. 그 결과 농촌 방문객이 증가하고 쇼폼 등 이벤트도 큰 관심을 받았죠. 이에 농식품부가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연중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요. 이달부터 농촌관광 포털 웰촌 누리집에 봄 특집 농촌관광 정보를 순차적으로 게시합니다. 추천 여행지, 이달의 으뜸촌, 스타마일 스탬프 투어 등 계절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4월 이후에는 관광 상품 할인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촌 투어 패스를 30%, 농촌 체험, 숙박 상품을 최대 30% 할인해주고 캐시백 혜택도 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은 웰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노후에 마음 놓고 거주할 집 한 채 마련했지만 내 집 마련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55세 이상 국민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오늘 3월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72세 가입자가 4억 원짜리 집을 맡기면 기존 월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매달 4만 1천 원 더 받게 되는데요. 전체 가입 기간으로 치면 약 850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또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자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고 주택 시가가 2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되는데요.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 지원 대상자의 보유주택이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주택연금 수령 금액의 우대폭이 커집니다. 주택가격 1억 3천만 원인 77세 가입자 예를 들어보면요. 기존엔 우대 금액이 월 9만 3천 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12만 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크게 완화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 성격의 초기 보증료를 받는데요. 3월부터 초기 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기존엔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했는데요. 6월부터는 질병치료, 자녀 봉양, 노인 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담보주택에 당장 살지 못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을 그대로 두고 가치를 매달의 생활비로 바꿔 쓰는 주택연금.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장은 늘고 가입 부담은 한결 낮아졌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을 차분하게 살펴본 뒤 현명한 노후 준비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K+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